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장 파이널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개장 직후에 시장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ADR 흥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반도체 기업들로 다시금 이어졌고요. 결국에는 우리 시장 지수를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구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변동성,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극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1조 넘게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지수의 상단을 막아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이 이끌고 있는 이 변동성 장세, 우리가 어떠한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마켓 A컷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SK하이닉스의 사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기업들이 고점을 찍고 지속적인 하락을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모건 스탠리의 이익 성장률 둔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하이퍼스케일러를 봐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반도체 투심을 잡아내는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이익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오해가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도체 고점을 어떠한 수치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익 증가율 둔화가 반도체 주가의 고점이 아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옆쪽을 보시게 되면 그래프는 반도체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분기에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 역시나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러면 반도체 수익성이 나빠지게 되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역시나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둔화에 대한 우려감 속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조정폭도 굉장히 깊었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지금 급증 이후의 둔화는 정말 당연한 거다. 기저효과로 인해서 둔화가 되어 보이는 것일 뿐이지 이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곧바로 뜻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EPS 증가율을 보게 됐을 때 2013년과 2017년에 고점을 찍고 나서 둔화가 됐긴 했습니다만 주가의 고점은 10개월가량 이어졌고요. 2017년에는 9개월가량 추가적으로 상승된 이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익 증가율보다는 우리가 주목하고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이익률이라는 거고요. 이익의 절대 수준과 수익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여부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사례를 보다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2017년에 EPS 증가율을 보게 된다면 2017년 8월에 가장 큰 고점을 찍고 나서 이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하이닉스의 주가는 오히려 더 많이 상승했고요. 2018년 5월에 고점을 찍고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는데요. 대략 한 9개월 정도 주가는 더 상승을 했고 오히려 고점을 더 높여 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2017년의 사례를 보게 됐더라도 EPS의 증가, 그러니까 이익 성장률의 이 증가율이 고점을 찍는 게 이게 바로 주가의 고점과 연동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시죠. 진짜로 중요한 건 이익률이라는 게 KB증권의 분석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과 반도체 업종의 상대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 상대 지수와 영업이익률은 좀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의 상승이 좀 지속적으로 나와야지 이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매출과 연동돼서 더 많은 수익률을 안겨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26년과 27년에 이익률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직전 고점도 좀 시원하게 돌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9년까지는 횡보성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익률을 좋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 유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그게
길게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익률의 유지 가능성이 크다는 거니까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익 성장률에 대한 둔화보다는 이익률을 얼마만큼 유지할지 그 가능성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투자 심리, 투자에 대한 뷰를 또 변화시킬 만한 빅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죠. 바로 SK 하이닉스의 ADR인데요. 수요 예측이 지금 흥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모 물량의 7배 이상의 청약 수요가 들어왔고요. 여기다가 글로벌 장기 투자의 펀드도 참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기술주 전문 펀드라던가 국부 펀드의 수입도 강력하게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게 이번 ADR 공모 물량으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8일 종가 기준으로 지금 245억 달러가량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걸 또 우리 돈으로 바꾸게 되면은 37조 1,4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외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했을 때 알리바바를 제외하고 그 뒤로 이어서 역대 2위를 기록을 한 것인데 만약에 이대로 가게 된다면 알리바바를 넘어설지 아니면 2위를 할지 결국에는 증권가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를 향한 뷰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걸 이번에 수요 예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일 오후에 그러니까 뉴욕시가 미국 시간으로 9일 오후에 확정이 되고요. 10일 날 나스닥에서 임시 거래가 진행이 되고 13일 날 정규 거래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수요 예측은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의 ADR의 프리미엄이 얼마큼 형성될지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SK 하이닉스의 본주와 비교했을 때 ADR 상장되어 있는 이 주식의 주가가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는지에 따라서 본주 역시나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만약에 프리미엄이 그다지 붙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상승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인데 지금 본주보다 더 강하게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가 더 강력하게 들어올 것이고 이게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더 불태우게 할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ADR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 증권가에서 어제와 오늘 SK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이 두 개의 증권가에서 완전 다른 리포트를 내놓아서 이거 두 가지 좀 비교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KB증권은 오늘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 제목은요. 아직 정상은 멀었다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글을 썼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420만 원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포인트 모멘텀을 세 가지를 짚어줬는데요. 가장 먼저 ADR에 대한 상장 효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비교군으로 삼아야 되는 건 TSMC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주와 ADR에 대한 동시 재평가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메모리 대표주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부각될 것이고 이 부분이 투자에 대한 포인트, 매력도를 더 높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요. 메모리의 공급 부족이 앞으로 더 진행될 것이다라고 KB증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이 되더라도 공급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건데요. 디램의 증가는 7%, 낸드의 증가는 4%가 될 것인데 수요의 증가는 디램이 17%, 낸드가 19%이기 때문에 27년이 되더라도 수요의 증가율이 공급의 증가율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의 부족 현상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급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HBM 가격 역시나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올해와 비교했을 때 100% 이상 HBM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HBM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범용 디램의 가격도 함께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AI 투자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건데요. 글로벌 AI 투자가 지난해 3,900억 달러였는데 내년에는 1조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인프라 확대가 지속되기 때문에 메모리의 수요는 여전히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KB증권은 올해 2분기 69조 원, 전년 대비 600% 증가했지만 2026년이 290조 원을 달성할 것이고 27년에는 468조 원을 기록할 것이다라면서 올
올해보다 내년의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KB증권은 목표가 420만 원 유지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나온 리포트 중에 SK하이닉스에 대해 조금 보수적으로 이야기한 곳이 있어서 다음 장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BNK 투자증권이고요.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다. 더 좋은 투자 기회를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 의견은 보유를, 목표 주가는 185만 원으로 굉장히 낮게 잡았습니다. AI 서버로 인해서 D램이나 ESSD가 부족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게 KB증권과 다른 분석이었고요. 특히나 하이퍼스케일러가 경쟁적으로 투자를 할지 그 부분이 의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DR에 대해서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KB증권이 이 ADR 발행에 대해서 주가의 재평가의 기회다라고 평가를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중립적이다라고 BNK 투자증권은 전망을 했고요. 특히나 내년에 모멘텀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 올해가 273조인데 내년에는 185조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KB증권이 400조를 넘어서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27% 하향 조정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AI 특수가 진행된 다음에 중국 업체가 들어올 건데 이게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밀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다운 사이클에 진입하게 됐을 때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메모리 기업들의 후유증이 훨씬 더 확대될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 185만 원을 제시한 만큼 BNK 투자증권의 전략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0일 미국 시각으로 10일 날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ADR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주도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켓웨이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검은 수요일을 딛고 양시장이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힘이 다소 아쉬운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시장은 짓눌렸던 이 국민연금의 매도 우려는 다소 완화가 됐고요. 오늘 간만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에서는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이 장 초반에 반도체 대형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4%가 넘어가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AI 밸류 체인을 비롯해서 오늘은 조선과 원전 방산이 이 코스피의 상승을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는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0.03% 아주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했네요. 7,241.46포인트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어제 10개월 만에 800선이 깨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10%가 넘어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코스닥이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급등하는 종목도 있었고 특히 기술 수출 이전 기대감이 있는 제약바이오주들도 잘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코스피와 비슷하게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코스닥도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1.05% 상승세 보이면서 793.2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800선 회복을 위해서 계속 코스닥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982억 원 물량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1조 5천억 원가량 물량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차익 실현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조 5천억 원대 물량들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 투톱과 AI 밸류 체인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도 담아내고 있고요. 또 지분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삼성물산과 SK스퀘어 같은 큰 종목들도 바구니에 넣고 있다는 부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다가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매수폭을 줄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현재 거의 3천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이 현재 2,769억 원, 양시장에서 오늘 차익 실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제약바이오와 미용 의료기기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주인데요. 그동안 조정을 거쳤던 반도체주가 오늘 반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낙폭을 생각하면 오늘 그 반등폭이 다소 아쉽기는 한데요. 시장에서는 오늘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ADR 상장 기대감도 있고요. 이 공모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붙으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흥국증권에서는요, AI 과잉 투자에 대한 이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나 이 시장에서는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키움증권에서는요, 하반기에는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주 관련해서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도체주들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최근에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론 현상이 나오면서 낙폭이 컸는데요. 오늘 장중에 30만 원 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현재는 0.72%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7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더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19%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420만 원을 유지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가온칩스가 오늘 가장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1.73%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빅테크 AI 반도체 기업과 장기 공급 계약 소식을 최근에 들려주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광통신주인데요. 이 광통신주도 최근에 조정을 받다가 오늘은 그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통신 기업들은요,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데요. 초고속 네트워크 장비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는 광통신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권의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광통신에 대한 수요가 방향성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직접적으로 수혜가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소 신기술이 도입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라이콤이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폭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 장비 설비 투자를 위해서 2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라는 결정을 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광통신주에서 가장 대표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한광통신도 이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 확대 기대감 붙으면서 2.3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첨단소재도 1.7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빛과전자와 빛센전자 또한 2.46%, 5.3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해 보시죠. 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대망의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D-1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의 경우에는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에서 상승 탄력을 좀 많이 내놓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상승세 유지해내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순 매수세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하루 앞둔 이 시점에서 KB증권에서는 가장 낙관적인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를 두고 아직 정상은 멀었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420만 원,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는 리포트를 제시했는데요. 이번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미국 ADR과 한국의 본주의 동시 재평가가 기대된다.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하반기 메모리 업황의 호조와 실적 개선세는 지속이 되면서 이 반도체 내러티브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나 글로벌 AI 투자의 경우에도 작년에 3,90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1조 1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약 2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이는 또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직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현재 12개월 선행 PER이 4.5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상장을 통해서 자금하는 이러한 조달 규모 등이 43조 원에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금 사용처를 올인한다고 했죠. 투자 설비 쪽에 올인한다고 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건설이나 청주 PNT 첨단 패키징 팹 건설 등에 쓰일 것으로 보이고요. ASML의 EUV 스캐너 장비 취득까지 이 자금 사용처로 알려놓은 상황. 내일 또 어떻게 또 상장의 첫 문을 열지 시장의 귀추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SK하이닉스 현재 구간에선 3%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동반 강세 흐름. 반면에 삼성전자는 오늘 1%대 약세 구간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단 안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리노고과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괜찮습니다. 이래서 3%까지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안 그래도 좋지는 않은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다시금 또 재개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금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김없이 타코했습니다. 말을 또 바꾼 건데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란을 저격하는 발언 등을 하면서 협상이 거의 결렬된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좀 고조시켰습니다. 이란과 종전 MOU가 사실상 끝났다면서 이란은 쓰레기라는 강경한 발언까지 내놨는데요. 하지만 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란과 전쟁 재개까지는 아닐 것이다. 장기전은 추구하지 않는다라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주려는 그런 발언까지 또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호르무즈 안의 공급 불안은 더 커지고 있고요.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불거지면서 브렌트유가 지난 6월 19일 이후로 최고치로 또 쏟아 올라가는 모습, 78달러 선까지 또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공동해양정보센터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위험 등급을 기존보다 높은 심각순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분간 계속 이어지면서 유가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 이런 급등세 안에서 정유주 분위기는 또 긍정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 급동유화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좀 입고 있습니다. 흥구석유가 9%대 오름세 11,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도 6%대 강세로 돋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세 흐름 이어갔던 S오일은 오늘 하락 전환 13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1%대 조정 흐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짚어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 현대차의 주가는 왜 계속해서 후진하고 있을까요? 일단 오늘 나온 뉴스로는 현대차의 노사 협상 결렬 이슈가 있습니다. 노사가 협상을 또 이루지 못하면서 13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부분 파업에 이틀간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성과금 350%의 일시금 1,000만 원 등을 지급하는 3차 협상안을 내놓았는데 노조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면서 거부를 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결정이 나오면서 한국 GM이나 기아 노조까지 강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대차의 주가 방향성을 두고는 이제 시장에서 좀 엇갈린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장밋빛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이제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 중심으로 구조적인 재평가가 나타날 것이다. 아니다, 지금은 자동차 본업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맞서고 있고요. 최근 나온 리포트들 보면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있지만 하향 리포트도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목표 주가를 70만 원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지금은 로봇 같은 내러티브보다는 펀더멘털 회복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2.2%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고 영업이익도 21%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1월에 외국인 지분율이 35%를 상회했는데 현재는 25%를 하회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10% 이상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이례적으로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분석이고요.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안 좋고 또 실적도 안 좋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상반기에 펀더멘털 훼손 요인이 좀 많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세 가지 요인을 좀 꼽았는데요. 먼저 인도 공장에 화재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고유가로 인해서 원재료 인플레이션, 마지막으로 또 해외 경쟁사들의 한국 시장의 침투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본업의 회복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현대차 비롯해서 자동차주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현대차가 하락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5%대 추가적인 급락세 확인되면서 43만 7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와 기아까지 동반 5에서 7%까지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부품주 안에서 HL, 만도, 한온 시스템도 2에서 5%대 조정 받아가는 흐름입니다. 네,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짚어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골라주신 특징주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오늘 종목 파인더에서 열어볼게요. 네, 삼성전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삼성전기의 주가도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하겠지 했는데 또 좀 미끄러지고 있네요.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삼성전기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삼성전기 오늘 모처럼 좀 반등을 주나 아니면 바닥을 잡나라는 이제 느낌을 오전장에 줬었는데 다시 한번 좀 약간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기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종목이 지금 비슷한 느낌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이 올라갈 때 조정을 주면은 이제 뭐 방송이나 여러 매체들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쓰죠. 뭐 견조한 조정이다, 뭐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올라가던 주가가 그냥 별거 아닌 듯한 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줬을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표현의 주된 이유는 다시 조정을 끝내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어떤 조정 같다 보일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걸 반대로 한번 뒤집어 놓으면 하락하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반등을 줄 때 굉장히 미미한 반등을 주면은 추가적인 어떤 하락에 대한 요인을 발생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정의 폭이 약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는 조정 폭이 약하면 좋은 거지만 내려갔을 때 반등 폭이 약하면 이제 나쁜 거죠.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바닥을 잡고 이제는 그냥 상승적으로 V턴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종목군들이 거의 좀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일단 삼성전기를 위시로 한 뭐 글로벌 탑티어의 어떤 그 기판 업체들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에서 차세대에 나올 이제 그 AI 서버 렉이죠. 이제 카이버라고 이제 명명이 된 출시 연기설이 이제 독립 리서치에서 나왔죠. 네. 세미 아널리시스라고 해서 일단 엔비디아에서는 뭐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아닌데 우리 뭐 제대로 출시할 건데 로드맵대로 갈 건데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워낙에 이제 큰 거다 보니까 GPU가 하나 이제 144기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기판도 많이 들어가고 MLCC도 많이 들어가고 HBM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이제 출시가 연기된 게 조금 타격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시장이 뭐 많이 빠졌으니까
삼성전기도 시장 안에 있는 중심 종목 중에 하나로서 흔들리지 않으면 조금 뭐 안 이상한 거겠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삼성전기를 봤을 때는 볼 때는 일본의 이비덴을 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일본 이비덴 주가 차트 삼성전기랑 거의 90% 이상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기의 어떤 자체 탄력으로 인한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전기 하면은 뭐 FCPGA, 기판, MLCC 이 두 개가 이제 주된 어떤 성장 동력이긴 한데 최근에 또 하나가 더 붙었죠. 이제 MLCC 쪽에서 우리가 보통 뭐 AI 서버 쪽에 많이 쓰인다. 프리미엄 제품들이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제 잊고 있었던 전장 쪽에 자동차 쪽에 한마디로 뭐 테슬라나 이런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MLCC가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AI 서버보다는 전장 쪽이 더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을 시장에서는 부각이 거의 안 됐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AI 서버도 좋지만 이 전기차 쪽, 전장 쪽으로 MLCC 이제 성장 동력을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줘야 된다. 이게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한 91% 증가한 1조 7,50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네. 차트 잠깐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시가총액이 뭐 1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좀 뭐 고평가다, 뭐 저평가다 표현할지는 좀 약간 미지수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단 삼성전기 차트 잠깐 보시면 일단 수급이 가장 중요하겠죠. 최근에 삼성전기 올라간 거는 둘째치고 일단 떨어질 때 어떤 수급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거래량도 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고, 일단 기관 수급 때문에 삼성전기 최근 하락이 일단 뭐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은 최근에 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면 사실 삼성전기를 분석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본의 이비덴의 주가 흐름은 거의 95% 이상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 탑티어 기판 업체 이비덴 주가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기관 수급이 V자로 좀 턴을 하는지 그리고 외국인 수급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유지를 하는지 요걸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여러 노이즈나 펀더멘털보다는 지금 수급 문제로 보이는데요. 기간의 수급 잘 체크해 보시고요. 앞으로의 방향성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로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LTC. 소부작 종목 안에서 오늘 좀 후비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LTC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인데 앞으로 방향성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앵커께서 뭐 정답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 관련주들을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겠죠. 앞서서도 잠깐 브리핑이 있었듯이 ADR 자금을 시설 투자에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SK 하이닉스 쪽의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그 중에서 이제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나름대로 좀 다른 소부장 대비해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겠죠. 우리가 보통 소부장이라고 얘기하죠. 소재, 부품, 장비 세 개를 일컫는 건데 그 중에서 LTC는 이제 소재도 하고 장비들을 하는 몇 안 되는 우리나라 이제 소부장 기업 중에 하나죠. 네. 일단 뭐 LTC가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어떤 시설 투자에서 어떤 쪽에 모멘텀이 발생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장비 먼저 좀 살펴보면 LTC는 이제 자회사 중에 세정 장비 만드는 LSE라는 장비가 회사가 있죠. 몇 번 설명해 드렸듯이 과거에 이제 무진전자였었는데 무진전자를 인수를 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 무진전자가 과거에는 하이닉스의 세정 장비를 90% 이상 독점을 했던 그리고 세정 장비를 같이 하이닉스가 개발을 했었는데 모종의 사건으로 이제 아웃이 됐다가 LTC가 인수해서 다시 들어갔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장비 기업들 중에 세정 장비 쪽에서는 뭐 제우스나 뭐 이런 기업들이랑 하이닉스에서 이제 경쟁을 하긴 합니다만은 하이닉스 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제 점유율만 봤을 때 세정 장비 안에서 일단 뭐 LTC의 LSA 자회사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한 40% 이상 정도 거의 과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장비는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소재 쪽 본다라고 하면 LTC 이제 자회사 중에 이제 그 소재하는 기업이 있죠. LTC AM이라고 LTC AM이
하이닉스 쪽에 이제 독점으로 납품하는 소재가 있죠. 어떤 걸 독점으로 납품을 하냐면 하이닉스 낸드에서 300단 이상의 낸드에서 식각에 이제 고선택 비인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고선택 비인산은 이제 선택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낸드를 만들 때 회로 외에 바깥 부분 필요 없는 것을 깎아낼 때 쓰이는 어떤 소재거든요. 그걸 이제 독점 납품하는 게 바로 LTC 자회사 LTC AM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뭐 ADR 자금이 바로 이쪽으로 이제 집행이 되면서 뭐 매출이나 실적으로 연결이 되진 않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죠. 차트 잠깐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다른 종목군들 지금 고점에다 선 그어놓고 지금 현재까지다 선 그어놓으면 반도체 소부장들 지금 반토막난 종목군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LTC도 밀려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소부장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저점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고점에서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덜 밀리는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TC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SK하이닉스에 따른 수혜가 또 기대되고 있는 상황, 앞으로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오늘 목요일장 검은 화요일, 검은 수요일 지나고 나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매수 기회로 볼 만한 종목 있을지 포착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착 종목은 한화엔진 골라주셨어요.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이유는 뭘까요? 네, 한화엔진 일단 뭐 한화엔진을 위주로 해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지금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르면 사실 좀 이상한 거죠. 분위기가 지금 많이 좀 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쵸.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댈 수 있는 것은 2분기 실적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주 내에서 그다음에 엔진 쪽에서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월등한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은 그래도 나름대로 실적 발표 전후해서 모멘텀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오시언이 뭐 잠수함 쪽에서 탈락된 거 하나엔진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같은 날 떨어지게 됐습니다만은 뭐 그 떨어진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일단 뭐 북미 데이터양 엔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장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수주를 하고 있는 조선사들이 그러니까 하나엔진 입장에서 어디 조선사에서 수주를 많이 하고 있냐면 중국 쪽에서 지금 수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전체 수주에 혹은 전체 매출에 지금 반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중국에서는 이 이중연료 엔진 디젤이랑 LNG를 같이 쓰는 더블 퓨얼 엔진을 만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2분기 실적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실적만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65% 전년도에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한 65% 증가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그 주가 하락을 기회로 삼아서 저점 매수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차트 잠깐 보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있어서 한화엔진도 사실 9만 원 정도권에서 지금 4만 2천 원까지 1억을 샀으면 지금 5천만 원도 안 남은 상황이죠. 이거를 좋게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저점 매수를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가격까지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 수급은 기관 수급은 좀 평이하고요.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도해서 매수 쪽으로 좀 턴한 부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이제 오늘 뭐 반등을 확인하고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격이 나쁘진 않긴 합니다만 좀 분할 매수로 일단 권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현재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표 가격은 고점과 저점의 한 중간 정도인 한 7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조금 러프하게 잡으려고 하다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좀 타이트하게 4만 1천 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엔진 포착주로 만나봤습니다. 저점을 더 다지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또 판단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7만 5천 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미국이 한국 조선 업계와의 함정 분야 협력을 적극 타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사들의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보내며 함정 역량 확인을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조선 협력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이 공식 문서 형식으로 국내 조선소의 건조 및 설계 역량을 타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각사의 특수선 건조 실적과 기술 역량을 미 국방부에 회신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한국 해군의 최신의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3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맞물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군함 열척 신속 건조 요청의 연장선이다. 방산업계는 미국이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자국 법 규제 완화와 예산 반영을 위한 선제적 시장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또 반등이 좀 나오는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힘이 빠지면서 어제 그제 하락을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뭐 보합권까지 거의 다 다시 내려와 있는 하락으로 오히려 전환하는 모습이고 코스닥이 뭐 그나마 빨간불을 켜고는 있는데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닥은 아직도 뭐 가슴이 좀 뼈아픈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어떤 섹터는 좀 쉬어가고 오히려 또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터 대 섹터는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나현진 대표님과 오늘 섹터 대 섹터 첫 번째를 확인해 볼 텐데 어떤 섹터가 상승하고 어떤 섹터가 하락하는지 첫 번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하는 섹터는 반도체, 삼성전자는 뭐 사실 지금 좀 힘이 약하긴 한데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죠. ADR 상장을 이제 빅 이벤트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ADR 상장 후에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는 이 호남권 메가 프로젝트,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 따른 테마성으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은 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승 섹터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대표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은 뭐 약간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의 실적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 오히려 주가가 많이 조정을 더 받았고 자, 이제는 ADR 상장이 빅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영향을 어떻게 줄까요? ADR이 뭐 이게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좀 한번 환기시켜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ADR의 상장이 그 강력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미 그렇지만 미리 가격에 반영이 좀 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수급 상황에 대해서 개선시킨 여부도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한 40조 정도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 ADR 상장 관련한 그 금액에 대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주 대비해서 그러니까 본주의 가치가 희석되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차익 거래를 노리는 뭐 그 ADR을 매수하고 본주를 매도하는 정도의 전략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상 차익 거래가 허용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TSMC를 예를 들어서 봐도 TSMC 같은 경우에 ADR 상장된 부분이 본주의 가격보다 한 10%에서 많으면 20% 정도의 괴리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놓고 본다면 하이닉스 관련해서 ADR 상장은 분명한 호재가 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을 이미 받아왔었고 정작 상장을 하고 나서는 SK 하이닉스의 뭐 큰 호재로 작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뭐 HBM 관련해서 가격 상승폭 그리고 메모리의 가격도 전분기, 2분기에도 50% 가까이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네네. 올라온 가격 대비해서 3분기에도 10%에서 18% 정도까지의 가격 상승폭이
매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여부가 이제 앞으로 영업이익이나 매출 여부가 3분기에도 2분기에 가장 높은 성과를 더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서 네. 아직까지 2분기 실적도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2분기는 당연히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유가 되는 3분기까지도 그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망으로 저가 매수 관점에서 SK 하이닉스를 나 아니면 삼성전자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오늘 좀 반전을 이제 하락을 좀 멈추려는 시그널들을 볼 수 있죠. 외국인들의 매수도 어쨌든 어제 오늘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수급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승 섹터 봤고요. 다음은 하락 섹터입니다. 오늘 하락하는 섹터 물론 많지만요. 이 안에서도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 호남권 메가 프로젝트,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과 관련해서 관련된 테마주들도 이제 막 형성이 됐었잖아요. 근데 관련된 것들이 오늘은 또 낙폭이 좀 크게 나옵니다. 물론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떨어지는 종목들이 좀 많네요. 이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호남권 클러스터 관련된 테마주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그 호남 클러스터를 건설하기에 앞서서 이미 전력 인프라 관련한 부분이라던가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부분은 그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호재는 분명히 연결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이제 뭐 토목공사라던가 건설이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으로만 올랐던 테마성으로만 올랐던 일부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오늘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상황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금호건설 정도는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가장 많이 올라오고 등락폭을 보여줬었던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대장주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남강토건이라던가 뭐 금호타이어, 일성건설, 동신건설, 그리고 지능기업, 성신양해 정도까지 테마성으로 잠깐 수급이 반짝했었던 종목들의 하락세가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금호건설까지도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실제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회사들이 있고요. 삼성 E&A라던가 삼성 SK 관련해서도 건설 그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있던 협력사들조차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데 이 테마성으로 오르는 종목들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 보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도 오늘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장주로 수급이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 물론 삼성전자는 좀 약세로 전환되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 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그러니까 토목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용인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완공이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너무 빠른 테마성 움직임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반도체 클러스터 이슈가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슈가 빡 부각이 되면서 테마주들도 막 형성이 됐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니까 중장기적으로 결국에 저희가 업종이나 테마를 좀 속아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의견이셨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종목을 하나 좀 볼 텐데 역시 오늘은 이번 주는 SK 하이닉스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 SK 하이닉스 이제 시청자분들의 고민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계속 끌고 간다라는 전략을 세우실 텐데 더 사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SK 하이닉스를 내가 못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210만 원, 200만 원 초반 지금 사야 되나? 엄청난 고민을 하실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딱 고민이 가장 많을 수 있는 가격선입니다. 네.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로인데 여기에서 61선을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60일선을 잠깐 깨고 현재 어제, 오늘 내려와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선에 훼손이 된 이제 삼성전자도 있지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놓고 본다면 메타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그 메타에서 익력 컴퓨팅 시설에 대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을 좀 심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은 나왔지만 메타에서 오늘 나왔던 기사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14조 원 이상을 들여서 짓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잉여 시설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는 부분은 하다못해 다른 기업들, 빅테크 중에서도 다른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남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메타 같은 경우는 남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를 한 부분은 여기에서 뒤처지기 시작하면 메타를 포함한 빅테크 중에 어느 기업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투자에 대한 그 줄이는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7월 말부터 시작되는 그 빅테크 관련한 가이던스가 나올 시점에서 좀 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도 현금 흐름 관련해서 여유가 점점 더 줄어드는 부분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현금 흐름이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D램의 가격도 좀 상승률은 좀 둔화됐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전일 급락 이후에 이제 오늘 좀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현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점 관심 있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나현진 대표님은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한번 매수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번 이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상승하고 하락하는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은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오늘 조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이 조금 눈에 띄고 HLB나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상승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고 반면에 최근에 실적 기반 이러면서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 보면서 올라왔던 화장품주들은 오늘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일단은 바이오 섹터부터 좀 볼까요? 자, 대표님, 바이오 섹터는 오늘 반짝 올라오고는 있는데 여전히 논란은 많습니다. 이제 바이오에 대한 부담,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바이오가 괜찮을까라는 의견들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순환매 돌면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돌아가게 되면 바이오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반도체가 반등을 하면서 오늘 오전만 해도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가 가장 강한 모습을 또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를 제외하고는 바이오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후장 들면서 주요 바이오 종목들의 다시 한번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코스닥 내에서의 순환매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코스닥의 약세의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도 물론 있겠지만 바이오가 가장 약하게 떨어졌던 부분이 그 코스닥의 약세까지도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 특정 종목에서 한번 놓고 보자면 가장 임박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기술 이전이 가장 임박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D&D 파마텍도 아직까지 이 강한 모습으로 전환해서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까지는 아닙니다만 현 시점에서도 계속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임상 결과에 따라서 기술 이전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D&D 파마텍 외에도 올릭스라던가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도 오늘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들의 특성이 이제 플랫폼화돼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약 개발에서 계속해서 임상 결과를 타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기술 이전은 임상 3상을 전후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현 종목들의 좀 강세 전환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알테오젠의 강세가 나와줘야 될 텐데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ABL 바이오라던가 뭐 그동안 전통적으로 좀 더 강세를 나타내고 추세를 이끌어왔던 종목들의 부진한 점이 조금 바이오 종목의 섹터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가 뭐 살금살금 반전을 노리고는 있는데 시장의 여건이나 뭐 수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이슈, 기술 이전이라든지 플랫폼 쪽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저희가 계속 추적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대세적으로 바뀌면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대비는 미리 해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하락하는 섹터인데 화장품 섹터입니다. 대표님, 화장품 섹터는 어쨌든 뭐 가장 최근에는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최근에 평가들이 좀 좋아지면서 올라왔는데 주춤하네요, 오늘은. 이거는 이제 뭐 화장품을 포함해서 이번 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업종 중에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업종들에 대응하는 방법을 뭐 이걸 유추해서 저희가 좀 방법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최근까지 이제 뭐 시장 주도주 위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외의 섹터에서 좀 수급이 이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품 섹터가 될 텐데요. 화장품 섹터가 최근까지는 강한 모습으로 올라왔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를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마녀공장의 이제 뭐 급락 네. 그리고 중소형주 관련해서 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 주도주도 약한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그 외에 그전에는 옮겨갔었던 수급이 다시 한번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뭐 반도체, 바이오 같은 전통적으로 시장 수급이 강하게 몰릴 수 있는 섹터가 아닌 이제 뭐 소비재 테마성에 대해서는 약간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의 약세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K뷰티를 포함해서 현재 실적 관련해선 APR이라던가 달바글로벌을 포함해서 마녀공장도 현재까지 전망치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약한 모습은 아무래도 그동안 올라왔었던 내수 기반 종목들에 대한 심리적, 투자 심리적 위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주 중에 뭐 말씀해 주신 마녀공장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마녀공장이 최근에 주가가 좀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급등하다가 뭐 급락하다가 오늘은 또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제까지는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전일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을 한 이후에 오늘 정규장에서도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인한 9% 가까운 하락폭까지 보이면서 이제 조금 만회한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비건 관련한 화장품에 대한 수출폭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북미 그리고 남미까지도 확장하면서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뭐 주가가 1년으로 놓고 보면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이 없지만 네. 최근 6월 이후에 시장이 약하고 코스닥 지수가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었던 화장품 섹터 중에 마녀공장 같은 그 종목도 아무래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수급 공백에 대해서 부담감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모습이 이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놓고 본다면 K뷰티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섹터가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에 대한 영향은 마녀공장도 그동안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동반해서 실적이 좋지만 계속해서 주가가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뭐 한국콜마라던가 뭐 코스맥스도 이제 실적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모습으로 전환을 하면서 화장품 그 종목이나 아니면 내수 기반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약세, 그 수급 공백이 좀 오늘 하루 계속 이끌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녀공장까지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하락하는 섹터에서 좀 기회를 찾아봤는데요. 오늘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연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TSMC 편. 오늘날 전 세계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의 심장을 독점하며 이 회사가 멈추면 지구의 기술이 멈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테크 산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괴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 제국의 시작은 실리콘밸리 거물들의 철저한 비웃음과 가스라이팅이었는데요. 자체 설계도 한 장 없이 난이시키는 하청 제조만 하겠다던 이들을 월가는 잡상인 취급하며 빈섰죠. 전 세계를 속인 기난적인 대신을 딛고 일어선 이 고독한 거인의 이름, 바로 TSMC의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조금씩 덩치를 키워가던 1990년대 후반의 TSMC. 이때 당시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던 절대 강자 인텔이 뜻밖의 손을 내밉니다. 너희의 하청 능력을 시험해보겠다며 자신들의 반도체 칩 일부를 발주한 것인데요. 대만의 엔지니어들은 기회라 믿었고 밤을 새워가며 인텔의 까다로운 기준과 수율을 완벽하게 맞춰냈습니다. 기술력을 증명하자 인텔은 거대한 대량 발주를 약속했고 TSMC는 드디어 탄탄대로가 열리는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거인의 덫이었습니다. 인텔의 진짜 목적은 주문이 아니라 하청업체인 TSMC의 핵심 제조 데이터와 공정 효율성을 합법적으로 훔쳐보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를 고스란히 손에 쥔 인텔은 내부 비공개 보고서에 대만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위협적이니 물량을 주어 키워줄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죠. 그리고 약속했던 대량 발주를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립니다. 거대한 공장 라인이 통째로 텅 비어버린 TSMC는 막대한 감가상각비와 적자를 떠안으며 단숨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TSMC의 독종 DNA는 이 위기에서 폭발합니다. 창업자 모리스 창은 적을 탓할 시간에 적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차원의 기술 장벽을 만들자며 전 직원을 24시간 쉬지 않고 돌리는 올빼미 부대를 창설합니다. 남들이 주가 방어를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이들은 벌어들인 돈 전부를 차세대 신공정 연구와 장비에 쏟아부어버리는 도박을 감행하며 기술의 고지를 안개 너머로 올려버렸던 겁니다. 결국 자신들을 기만했던 거인 인텔마저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칩을 만들어달라며 고개를 숙이게 만든 부활의 신화. 철저한 배신을 오직 기술의 광기로 갚아준 고독한 거인, 바로 TSMC입니다. 미국이 한국 조선 업계와의 함정 분야 협력을 적극 타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사들의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보내며 함정 역량 확인을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조선 협력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이 공식 문서 형식으로 국내 조선소의 건조 및 설계 역량을 타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각사의 특수선 건조 실적과 기술 역량을 미 국방부에 회신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한국 해군의 최신의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3에 큰 관심을 보이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맞물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군함 열척 신속 건조 요청의 연장선이다. 방산업계는 미국이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자국 법 규제 완화와 예산 반영을 위한 선제적 시장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제 낙폭을 딛고 상승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장 들어서 이 상승의 폭이 좀 다소 아쉬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는 오늘 조금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드디어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권 수준이고요. 하이닉스는 4%가량의 상승세, 이제 210만 원 선 넘어서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고점 대비 많이 좀 밀린 상황이거든요. 지금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을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장기 여유 자금이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역대급 저가권에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천천히 담아가는 전략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7월 달에 사실 반도체의 어떤 주가의 변동성을 줄 만한 이벤트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7월 달에는 조금 단기 트레이딩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는 보합권,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지금 4%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ADR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잠깐은 SK하이닉스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점들이 또 다 각자 다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의 방향성은 항상 비슷하기 때문에 저라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항상 같은 바구니에 담아놓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역대급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메타발 악재가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 쪽에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잉여 인프라를 사용해서 진출하겠다라고 하니 이 잉여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캐펙스 즉 투자를 좀 이제 줄이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산 메모리를 쓰겠다, 퀄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이 시장의 노이즈로 작용했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만 얘기를 드리면 일단 메타 같은 경우는 캐펙스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전일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히려 지금 캐나다 쪽에 1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줬거든요. 그만큼 오히려 지금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더 확대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캐펙스를 줄인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아직은 확인이 안 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메모리가 아니라 지금 중국 쪽 메모리를 또 퀄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차세대 반도체인 HBM이라든지 이쪽은 사실 우리나라와 기술 격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범용된 쪽만 이제 진출하겠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캐파라든지 아니면 기술력에서 워낙 현격한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강하게 뺏어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모든 변수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6월 달 수출 지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6월 달에도 반도체 수출은 역대급을 기록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대다수의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굉장히 이익이 기대감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반도체들의 실적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변동성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장기 공급 계약 같은 경우도 뭐 차세대 GPU 같은 경우도 뭐 구매가 감소하는 것도 확인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빅테크들, 특히나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도 캐펙스를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뭐 나온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투자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익이 계속적으로 오는 과정들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빅테크들의 캐펙스 축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빅테크들, 뭐 M7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이들의 실적들은 꽤 괜찮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가이던스에서 캐펙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메타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확장을 했으면 확장을 했지 아니면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줄이는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큰 가능성은 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 발표 때마다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변동성은 점차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7월 이후에 조금 더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투톱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어서 일단 7월 달에는 조금 단기 투자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작을 바라봤을 때 반도체 기업들의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금에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 미국 시각으로 10일 날 ADR 상장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지금 ADR 공모는요 생각보다 좀 더 잘 나오면서 시장에서 기대치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떠한 우리가 기대 효과를 갖고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뭐 ADR로 상장했던 기업들이 우리나라 좀 있긴 했지만 네. SK하이닉스는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리고 메모리 시장에서 가장 절대 강자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R은 한국 주식을 미국에서 시장에서 실제 미국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의 주식을 살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좌를 만들고 그다음에 원화로 환전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의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글로벌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관심이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대 효과를 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재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TSMC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이미 ADR을 통해서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매매량이 상당히 수월했었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 사실 이 SK하이닉스는 국내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이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나 해외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 뭐 나스닥 100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이 되거나 여러 가지 지표에 포함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지표를 추종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자금을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래량과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편리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고 유동성이 풍부해진다고 한다면 적정 주가를 제대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주가는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한 이후에 여기서 생긴 자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캐파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이닉스가 더 공장을 많이 늘리고 생산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외환 시장에 대한 안정성에도 좀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한 이후에
미국 투자자들이 달러로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이 달러로 들어온 자금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전략을 짰거든요. 그러면 다시 원화로 지금 환전을 해서 다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외화는 좀 원화 가치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매크로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조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SK하이닉스는 본주죠. 그다음에 미국에 상장되는 ADR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미국 시장에 ADR로 상장을 했을 때 한국에 있는 본주와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이 워낙 크고 자금력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ADR로 미국 시장에 상장했던 기업들 대부분이 한 10에서 20% 정도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1900년도 때 이제 상장했던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에서 20% 내외의 프리미엄을 좀 더 받고 있어서 지금 한국 본주보다 가치를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는 ADR이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고 가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SK하이닉스 ADR도 매매를 준비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뭐 반반 정도는 일단은 베팅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은 ADR이 조금 더 상장 초기에는 상승률이 좀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ADR과 괴리율이 있을 때마다 두 개를 사고 팔는 거래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가긴 하기 때문에 뭐 중장기 자금이라고 하면 뭐 본주를 갖고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본주도 역시나 매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ADR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전망 여전히 긍정적이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의 낙폭도 굉장히 깊고요. 위가 조금 막혀있는 듯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급등락을 좀 반복하면서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지치시고 피로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반도체 소부장 역시나 좀 좋게 보실까요? 하반기 전체로 보면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방향성을 좀 잡아줄 걸로 보고 있는 거고, 왜냐면 워낙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이 방향을 설정해 줄 거고요.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봤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더 상승 룸이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부장들이 수익성을 조금 결정짓는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PC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쪽으로만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이클이 좀 있었던 산업이었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시장이 확장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 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뭐 HBM이라든지 뭐 첨단 패키징이라든지 아니면은 후공정 기술, 이런 경쟁력이 굉장히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타이밍인데, 그러면 점점 더 소재와 부품 장비 회사들의 가치와 그다음에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부터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메모리 증설이 본격화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장비, 그다음에 소재 부품 쪽으로 천천히 낙수 효과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호남권의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소부장 기업들이 다 잘 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뒤처지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가 잘 안 나오고 이미 지금 반도체 섹터가 초호황을 보이고 있는데도 분기 실적이 아직 올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분야에서 선도권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식각이라고 한다면 뭐 VM이라는 회사가 있을 거고요. 어닐린 장비 쪽을 본다면 HPSP, 뭐 이렇게 동진스미킹 같은 경우는 소재 쪽에서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는 국내 1위 기업이죠. 이런 1위, 2위 이 정도 기업들만 여러분들이 일단 집중을 하시는 게 변동성에서 좀 더 강할 수 있고, 실적 시즌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실적 시즌에도 적합한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소부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변동성이 크지만 지금 소부장도 그에 못지않게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수익권에 올라가면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천천히 분할로 담아가셔도 되겠지만 8월 이후에 7월 이후에 이런 실적 발표 시즌,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끝나고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됐을 때 그때가 좀 더 비중을 확대할 시점이기 때문에 한 7월 이후에 좀 더 비중을 더 늘리는 전략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들 주요한 이벤트들 많고 실적 시즌인 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전략 잡아주셨고요. 소부장 기업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수주가 잘 나오고 있고 실적의 성장 가시성 있는 기업들로 잘 엄선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 이어서 좀 살펴볼 텐데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가 조금 변화하고 있는데 이럴 때 또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면서 흔들리고 좀 방향을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좀 하반기에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하반기를 봤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처럼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만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금리가 좀 문제잖아요. 전통적인 이제 전통 성장주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고 한다면 경비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차입분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일단 그래서 저도 요 종목도 역시나 8월부터 지금도보다 담아갈 수 있는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있긴 하지만 7월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지표 같은 것들이 좀 반표가 되고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가 좀 완화됐을 때 그때가 좀 비중을 더 많이 늘릴 시기니까요.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거는 일단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작년보다 훨씬 좋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기술 이전을 한 21조 정도 좀 넘게 했었거든요. 역대 최고 수준이었는데 지금 상반기에만 지금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올해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가 지금 13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보다 더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30조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리고 마일스톤 같은 경우도 작년 전체 마일스톤의 60% 이상을 이미 우리나라가 달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고 그동안 소외를 많이 받았던 만큼 수급적인 영향 때문에 지금 주가는 많이 싸진 기업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선별적으로는 공략할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일단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 최근에 정책적인 자금들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5천만 원 아니죠. 5천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받았던 만큼 리가켄바이오, 제2의 리가켄바이오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만큼 국민성장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거의 지금 13조 정도, 12조 정도 이상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부의 정책적인 자금 지원도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면 기술 이전을 했거나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인데 지금 시점에서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 골관절염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 인삼 3상 결과가 7월 달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 관심이 몰려야 결국 수급도 들어오기 때문에 임상이라든지 임상 발표라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K 이노행 같은 경우도 K캡의 유럽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기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D&D 파마텍은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임상 결과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임상 결과도 좋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학회 일정들이 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난 그래도 제약바이오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종목을 찾겠다라고 하신다면 삼성바이오로지스라든지 에스테판 같은 CDMO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쪽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계속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빅파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적이 쌓이고 있습니다. 실적 안정성 면에서는 CDMO가 가장 좋기 때문에 주가 탄력은 느리더라도 좀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CDMO 기업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기업들도 하반기의 전망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그동안 주가가 많이 눌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좀 좋게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금리 부분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말씀처럼 하반기에 바이오 기업들도 우리 시장 주도하는 주도주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국이 한국 조선 업계와의 함정 분야 협력을 적극 타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사들의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보내며 함정 역량 확인을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조선 협력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이 공식 문서 형식으로 국내 조선소의 건조 및 설계 역량을 타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각사의 특수선 건조 실적과 기술 역량을 미 국방부에 회신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한국 해군의 최신의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3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맞물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군함 열척 신속 건조 요청의 연장선이다. 방산업계는 미국이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자국 법 규제 완화와 예산 반영을 위한 선제적 시장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네, 7월 9일 목요일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 거고요.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은 화요일, 검은 수요일 지나서 오늘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그래도 양대지수 체면치레는 좀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불안감은 남아있지만요. 오늘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공포 구간에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탑2의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하이닉스의 강한 흐름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반전을 시켜놨잖아요. 근데 네. 삼성전자는 어제도 외국인들의 순매도 속에서 오늘 계속 보합권 내외에서의 공방을 벌이면서 뭐 강보합으로 마감되긴 했습니다만은 좀 두 종목이 더 이렇게 5, 6% 이상 급등을 보여줬다라면은 조금 더 시장이 반등이 어떠한 그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후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어제 이어서 어제 14거래일 만에 이제 첫 순매수를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도 순매수를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선물 시장 쪽에서 3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연이틀 순매수 일부에서는 뭐 ADR 상장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본주를 때리고 ADR 쉽게 얘기해서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요. 그것보다는 네. 또한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이닉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금요일 날 일차적인 거래가 되고 13일부터 이제 사실은 본격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네.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탑2가 그래도 강보합 이상의 오름세를 보여주니까 IT 소부장 쪽들, 특히 디자인 하우스 관련한 가온칩스는 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주는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소부장 쪽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모처럼만의 또 로봇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또 일부 2차 전지 쪽들 또 종목마다는 차이가 있지만 바이오 쪽들도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움직여 주려면 IT 소부장 그리고 바로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쪽들의 움직임들이 동반해서 같이 나타나면 주면 좋겠는데 네. 오늘은 이후에 어쨌든 이런 세 섹터가 같이 움직였지만 이것이 계속 이어지기에는 수급적인 부담은 여전히 있다. 아쉬운 흐름들 속에서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한 고비를 조금 돌려놓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SK하이닉스에 대해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좀 수급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제가 또 보기엔 눈에 띄는 것이 환율입니다. 어제 마감 기준으로 1,500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고 1,5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 5월 29일 이후 처음이래요. 한 달여 만에 처음인데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건지 환율 분위기는 좀 어떻게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 화요일 시장에서 여러분께 이 환율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죠. 네. 우리가 어떤 그 수급이라든가 제로적인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초반 내지는 이하로 가느냐, 또 엔화와의 동조 속에서 엔화의 160엔 이하. 특히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어저께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네. 이거 하반기에 금리 인상 2번 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많이 희석이 됐어요. 많이 해야 한 번 또는 동결 내지는 인하도 가능.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일단 100일 이상을 넘어가는 듯했던 모습에서 100 초반까지 내려오고 100 이하로 와준다면 우리도 1,500원대 이하로 내려갈 수가 있겠는데 네. 아직은 좀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550원대 이상을 넘어갔던 흐름에서 1,500원 초반까지 나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 ADR 하이닉스의 상장을 앞둔 상태 속에서의 대규모 자금이 환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우려 속에서 오히려 미리 선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나오니까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이하로 안정이 되기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또 하나가 이제 변수는 다음 주 목요일이죠.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긴 했는데 뭐 1,500원 이하로 급격하게 내려가기보다는 1,550원 이상으로 안 넘어가는 게 오히려 좀 다행이다. 이렇게 네. 보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1,500원 선 초반에서 또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의 환율 동향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그래도 결국에는 빨간불 켜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이 동시호가 구간에서 상승폭이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1%대 강세 7,325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대 강세 역시 보이면서 79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1%대 강세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의 수급 들어와주는 모습 3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1조 4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오늘 지수 강하게 끌어올려줬고요. 반면에 개인이 오늘은 팔자세 1조 6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의 순매수세 역시나 주요했습니다. 3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확인되고요. 개인이 그 물량을 고스란히 팔아냈습니다. 우리 시장 문을 닫습니다. 목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중에 큰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다가 양대 지수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아선 채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 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는 게 또 시장에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지표로 좀 여겨질 만한데요.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반도체 기업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의 ADR 공모 흥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이닉스 5%가량의 강세 보여줬고요. SK스퀘어 역시나 4.8%가량의 오름세, 삼성전자도 소폭입니다만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아선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반도체 대표 기업인 한미반도체 역시나 오늘 8%가량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는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그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다소 아쉬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에 대한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국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8%가량 빠지면서 종가를 결국에는 체결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오늘 소폭의 하락을 그렸는데요. 한국항공우주의 지분 취득 소식이 좀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결국에는 하락으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금융 관련된 기업들 일제히 좀 하락을 했는데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그래도 버텨주려는 모습이었고요. 보험사들의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낙폭이 더 두드러지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오늘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었습니다. LS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일제히 3%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주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모두 다 빠졌고 전일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부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보였었는데 기아는 무려 7%가량 급락세를 그렸습니다. SK텔레콤 2분기 실적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3%가량 상승했고요. KT 역시나 소폭의 상승세 그려주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최근에 하단을 좀 방어해줬었던 음식료품 전반적으로 오늘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분위기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하이닉스의 독주로 인해서 상승하는 종목이 별로 없었다라면 코스닥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었는데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가운데서 오늘 보르노이가 5%, 클래시스와 D&D 파마텍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미용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
움직임 굉장히 좋았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동안 깊게 눌렸었던 반도체 소부장에서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 나타났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두 자릿대 강세를 그렸고 ISC 3%, HPSP 2%가량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전반적인 방향성이 긍정적인 모습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은 그 안에서도 좀 엇갈린 움직임이었는데요. 에코프로는 상승 마감했지만 BM은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같은 그룹주 안에서도 좀 분위기가 달랐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식료품 네이처셀이 오늘 무려 상한가에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실적 기대감 속에 최근 분위기 좋았는데 실리콘투는 오늘은 좀 한 걸음 쉬어갑니다. 엔터주들도 최근에 저평가 영역에 들어갔다 밸류의 매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분석 속에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JYP 엔터와 SM 오늘 일제히 빠지면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 상황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옵션 만기일이었던 오늘 지수의 변동성은 피하지 못했지만요. 양대지수 나란히 빨간불 켠 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0.5%대 강세 연출하면서 7,283.22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대 강세로 조금 더 나은 모습이었고요. 793.26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0.87% 오름세로 마감 지었고요. 환율이 어제 1,500원 선 아래에서 마감 지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오름세 7원 60전 상승하면서 1,506원 10전에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에 출렁임이 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오전장 안에서 7,543포인트까지 보여주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좀 시세 내주면서 7,000포인트 선까지 좀 낮아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다시 회복하면서 7,200선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주는 모습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역시나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에 또 출렁임이 좀 두어 번 정도 있었습니다. 장중 저점 778포인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이틀 연속 들어왔는데 그 규모가 좀 미미하게 보입니다. 1,400억 원대 매수 우위로 오늘은 집계가 됐고요. 기관의 순매수세가 지수를 받쳐줬습니다. 1조 2천억 원대 매수 우위, 반면에 개인은 물량 크게 덜어대면서 1조 3천억 원대 팔자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 보시죠. 외국인 역시나 소폭의 매수 우위로 잡혔고요. 기관이 순매수세 3천억 원대 사자세로 대응했습니다. 개인은 3천억 원대 팔자세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SK스퀘어 쪽으로 좀 집중되는 상황이었고요. 삼성전자와 LG이노텍과 같은 기판주 쪽으로도 수급이 쏠렸습니다. LG이노텍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와 한미반도체 쪽으로도 외국인 수급 유입이 좀 됐고요. 한미반도체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강한 반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단에서는 HLB 자리했고요. 에코프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 받아가면서 그룹주 안에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ISC와 파두, 리노공업까지 외국인의 순매수세 받아갔습니다. 이 안에서 HLB 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LB의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되는 분위기 속에서 4%대 강세 흐름 나타났고요. HLB의 경우에는 이달 안으로 FDA의 품목허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3일께에 간암 치료제에 대한 FDA 품목허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랜 기간 자금을 들인 신약 파이프라인인 만큼 상업화 가능성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54,900원까지 고점을 터치하는 모습이었고요. 52,2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까지 함께 이름을 올렸고요. 삼성 SDI도 자리했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는 지금 6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2분기에 손실 규모를 얼마나 축소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로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심텍과 테스, 파두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고요. 테크인까지 자리했습니다. 로봇주안에서 SPG의 흐름 돋보이기도 했고요. 오늘까지 기관이 7거래일 연속 SPG에 대한 순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KB금융 시세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기에 KB금융의 은행 부문 이자이익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기관이 연일 순매수하면서 오늘로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17만 5,900원까지 터치하기도 했고요. 오늘 강보합권 지지해내면서 17만 1,400원에 종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이 몰린 종목들 체크해 보셨고요. 시장 정리하면서 기억해 볼 만한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결국에는 5%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한 SK하이닉스. 간밤에 위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가량 급등하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오늘 오전장부터 기대감이 굉장히 확대가 됐었습니다. 브로드컴과 애플의 오늘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기업들, 특히나 메모리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공급 계약 기간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SK하이닉스의 ADR 공모 흥행 이야기가 나왔는데 7배가 초과된 청약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 전해졌고요. 글로벌 장기 투자 펀드라던가 국부 펀드도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에서 엔비디아 H200에 대한 구매 허용 보도가 또 전해지면서 SK하이닉스에게는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이슈까지도 더해졌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미국이 이란을 추가로 공습한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였었죠. 브렌트유와 WTI 선물 지수는 장중에 1%가량의 상승력을 그려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후장에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측에서 간절히 합의를 원하는 전화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또 이러한 중동의 이슈가 국내 증시를 어떻게 움직일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추가 공습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LPG나 석유 관련된 기업들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항공과 여행 관련된 기업들은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고 움직이는 만큼 그러한 이슈들을 좀 빠르게 캐치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 오늘 분위기 좋았습니다. 블루아울이 광통신 인프라 기업인 커크우드 인프라 스트럭처 그룹을 출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통신에 대한 모멘텀이 또다시 불이 붙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블루아웃은 AI 데이터 센터에 좀 투자를 하는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블루아웃 CEO가 데이터 센터가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장기 투자 기회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광통신은 물론이고 전력, 설비, 기기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도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 CEO에 이어서 지금 투자 자산 운용사들의 대표들까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장밋빛 전망 속에 반도체 기업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투자 포인트 함께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금요일장 전략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목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급락에 비하면 오늘의 반등이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한데요.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계속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싸운다고 했다가 화해한다고 했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가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포인트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미국과 이란의 그러한 그 노이즈라고 그럴까요? 트럼프의 타코 이 부분은 시장에서 계속 강조드리면 이제 뭐 상수가 아니니까 네.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맙시다. 뭐 브렌트유도 결국은 다시 또 급등했다가 좀 내려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신경 쓸 것은 하나의 또 먹구름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 위원들이 팽팽하게 겨루고 있는 동결 내지는 인상 또는 인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다소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아까도 우리가 뭐 앵커 브리핑에서도 계속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하이닉스의 ADR 상장과 관련된 청약 열기 상당히 본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1,500 초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400자가 보이면은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도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매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요. 물론 정말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시겠지만 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과 관련된 우려감이 오히려 이렇게 7천 초반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완화가 된다라는 거죠. 굳이 뭐 이런 상황에서 물론 주가가 빠진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목표로 하는 비중 26.8% 미만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의도적으로라도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 최근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연기금들이 매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나마라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3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떠한 동향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네. 요 미결작정 추이를 한번 여러분들 같이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동안에 걸쳐서 외국인들이 한 2조 6천억 정도 선물해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매도했던 거를 환매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 어제, 그제, 오늘까지도 만약에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미결제가 만약에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네. 순매수하는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난 7월 7일 날 여러분들이 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미결제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또 증가가 됐고요. 네. 오늘 강보합권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미미하지만 1,200계약 정도로 증가가 되면서 3거래일 연속 미결제가 증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선물의 급락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매도한 게 아니라 저가 매수했다는 얘기죠. 네. 이러한 측면이 의미 있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현물도 중요하지만 선물 쪽에서 어떻게 순매수 포지션을 더 늘려가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더라도 매도 규모가 좀 감소가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한다라면 수급적인 어떤 그 흐름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저가 매수에 베팅하고 있다라는 점 좀 긍정적으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수급 흐름은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알려주셔야 할 텐데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역시 결자 해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잖아요. 네. 급락을 하고 있던 그 주범이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얘네들이 돌아서 주어야만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상승의 음봉으로 코스피가 마감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안정을 찾아주고 반등을 주니까 IT 소부장 쪽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삼성전기도 어느 정도 하방을 잡고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 성장의 실적 이 부분이 되겠죠. MLCC 쪽 부분이라든가 FC, BGA 쪽 부분 여전히 쇼티지 속에서 가격 인상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흐름들 그러한 어떠한 그 공급 부족이라든가 가격 인상을 전가를 해서 회사 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올해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내년에도 그렇고요. 2028년까지 5조 1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앞으로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가가 계속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이 3조 4천억 22% 그리고 영업이익은 4,085억으로 92%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것도 삼성전기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요. 135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1차 목표가 물론 뭐 200만 원 단숨에 또 가주면 좋겠지만 네. 1차 185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이번 주 내내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하겠지 했는데 장중에 좀 충동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반등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넥스트레이드
하이브리드 마켓에서도 1%가량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2분기 실적 전망 계속 괜찮고요. MLCC 대장이기 때문에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 주가 185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또 200만 원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 한마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이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수급과 재료의 어떤 반등의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이후에 어쨌든 연이틀 현물 시장 쪽에서 순매수로 반전하면서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 줄지, 그리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쉽게 코스피 시장은 상승했지만 캔들상으로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만큼 위축돼 있다는 얘기죠. 대기 매도 물량도 많고 반등의 강도, 내일도 우리가 좀 더 검은 금요일이 아닌 빨간 금요일이 되길 바라면서 반등의 강도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금액을 굉장히 거세게 맞았고 이제 검은은 그만 달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등을 했으니까 내일은 조금 더 시원한 반등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외국인의 수급 변화, 그리고 반등 강도가 얼마나 좀 나와지는지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있을지를 잘 확인해 보자라고 메시지 주셨으니까요. 내일도 잘 체크해 보시고 기분 좋은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도 오후 2시에 더 유용한 투자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